그 전에 저희 그 첫 번째 방송이 나갔는데 그 밑에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필명이 조이 게버드 씨라는 분인데 저희가 계속 북한 뭐 이런 북한 바로 알기 북맹탑 할 때 북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왜 북한은 우리는 한국이라고 그러고 북한 거기는 정식 국호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북한이라는 호칭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어? 그러면 북측, 그 북한에서 한을 좀 빼서 하거나, 뭐, 북한의 정식 호칭을 이런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저희 고민의 맥락하고 맞아 떨어져서 한번 요 얘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 간의 용어 사용, 이 상호 존중의 필요성 등이 있는데, 어떻게, 소장님, 요 문제 오랫동안 천착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이 앞번에도, 이 바로 앞에서도 북한이라고 이렇게 저도 말을 한 것 같고, 앞으로도 또 제가 계속 그렇게 또 말이죠.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가, 이건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앞에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전쟁을 겪은 분들의 그 표현을 보면은, 북한이란 말도 쓰시긴 쓰시지만은, 인공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인공기란 말 들어봤어요? 네, 인공기. 예. 북한 깃발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정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민공화국을 줄여서, 인공치약, 인공기, 뭐 이런 그 표현을 쓰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약간 우리한테 생소하지만은, 어쨌든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그렇게 북한이란 말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완전히 그걸로 굳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북한 남한이라는 말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아마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근데 우리가 제가 뭐 시를 별로 아주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정춘수 시인께서 그 꽃이라고 하는 김춘수 시인 저하고 정신으로 하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는 그저 몸짓에 불과하지만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됐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것도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정말 제대로 불렀을 때 그렇게 꽃이 되고 이렇게 화해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보다는 앞으로 우리부터가 되도록이면은 조선 또는 정식으로 부를 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불러주기로 우리가 좀 다짐을 합시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식 국호를 언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그러는데 또 보통 남북 관계 할 때는 북남, 남북 이런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상대 지금 김춘수 시인의 꽃을 여기에 또 대입하니까 또 묘하게 또 어울리네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는 상대를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언론계에서는 그래도 과거부터 이런 노력이 있어 왔죠. 이게 어떻게 김 기자 이거 좀 정리한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죠. 예. 일단 저는 1973년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용어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북계라고 많이 썼어요. 북계라는. 예, 그렇죠. 저 초등학교 때 북계 기억납니다. 네. 근데 북계라는 표현은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저희 세대나 저 세대는 소장님 생각하고 전 조금 다른데 북한이라는 용어를 굳이 일반적으로 거부할 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사용해 왔고 그렇게 하지만 짚어야 될 대목들은 분명히 역사적인 맥락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언론계에서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라든가 앞으로 통일을 나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변해보자라고 해서
언론 3단체죠. 전국 언론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 기자협회, 한국 PD연합회, 언론 3단체가 합의해서 1995년에 이렇게 우리가 보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게 당시 있었죠. 내용을 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5개의 총강이 있는데요. 첫째가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한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한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 원칙이 그렇게 예. 돼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둘째가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 제작한다. 그리고 셋째가 언론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넷째가 여러 가지 민족문화 유산 공유에 힘쓴다. 예. 그리고 다섯째가 민족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개인적으로는 좀 자괴감이 드는 게요. 이게 23년 전에 이미 우리 언론계 저변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한 얘기인데 그게 벌써 23년이 지났지만 이게 아직도 펄펄 살아 숨쉬고 있는 그러한 앞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원칙들로 지금 우리한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요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걸 만든 때가 그때 1995년이니까 그 해방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언론계 현장에서 뛰는 우리 예. 기자들 또는 PD들, 언론 노동자들이 좀 이렇게 한번 보도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대로 23년 동안이나 계속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그때 23년 전과 지금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들게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용어 하나만 더 한번 얘기를 해보죠. 보통 언론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취지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그 차이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용어부터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핵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예. 헥헥거리죠. 참 힘든 이야기고 참 해야 될 이야기도 대단히 많습니다. 더워서 이렇게 됩니다. 우선은 그 용어 문제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8월 1일인데 오늘이 8월 1일인데 이 8월 6일 날이 무슨 달이죠? 8월 6일. 8월 6일. 원자탄이 첫 투하된 그날이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날이 1945년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나가사키에 이제 두 번째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 거니? 일본은 자기들이 그 원자탄 최초의 그 피해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피해국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로 돼 있다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인이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이 제가 듣기로는 한 4만 명이 그 원자폭탄 투하 때 사망을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그 부상을 입은 그런 분들이 경남 합천에 보면은 일본에서 지어주기는 했습니다만 그 병원도 있어요. 야, 아직도 그 생존해 계신 분이 몇 분 계시고 그런데 하여튼 원자폭탄에 의해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일본 사람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조선인들 수만 명이 사망을 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떤 비핵화, 핵무기 없는 세상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절절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어찌 보면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비핵화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12 북미, 또 북미라고 또 했네. 6.12 조미 정상회담. 그 합의문에서 보면은 더 코리안 페닌슐라 이렇게 돼 있지. 더 노스 코리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한반도상의 디누크 비핵화, 컴플리트 디누크 오브 더 코리안 페닌슐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애초에.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문서상으로 우리가 또 91년도에 또 한반도 비핵화 선언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도 북한 비핵화 선언이 아니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돼 있습니다. 문서상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것을 북한 비핵화라고 멋대로 쓰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면 꼭 무슨 핵무기를 철거하고 그런 그 문제보다도 그 핵 위협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그렇죠. 핵무기로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 핵 위협,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돼야지 말하자면 진짜 비핵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남한 땅에서는 91년에 이제 그 전술 핵무기를 철수를 했다라고 그 당시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네.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잠수함에 실려 있는 미국의 핵무기 또는 괌 기지에 있는 그 핵무기 또 더 나아가서 미국 본토에 있는 핵무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해서 미국은 지금도 뭐 주기를 정해놓고 한 6천 몇 킬로짜리 미니티맨 3 핵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한 번씩 쏜다고요, 이렇게 태평양상.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국들한테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말하자면 핵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 핵 위협까지 없애자라고 하는 뜻이 이 비핵화란 말에 들어가 있고 한반도 비핵화란 말에 들어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핵 문제 자꾸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시죠? 답답한데, 요런 맥락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기자님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문외한이기도 한데, 그러나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저는 어떤 북한의 특히 핵 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국민들 일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소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그건 뭐냐? 결국은 북한이 끊임없이 핵으로 우리 남한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우리 한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상당수 또 우리 국민들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 지금 어떤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에 어떤 이런 협상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그런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롭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는 또 두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예. 생각입니다. 잠깐만, 예. 말씀을 이 한반도에서 핵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다뤄봐야 할 문제고. 예. 천천히 다룹시다. 그리고 저는 정말 핵무기 무섭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가 무서울 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도 난 무서워요. 그렇죠. 사실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러네요. 문제죠. 이게 사실 우리 문제입니다. 예. 러시아는 안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참 있죠. 핵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뭐라고 그러죠? 일본은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아니 언제든지 만들 수 거죠?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북한 핵무기 가지면 아마 도미노 해가지고 우리도 또 가짜고 또 할 테고. 핵 그러면 뭐 완전히 핵하고 사는. 여러분들 땅땅하게. 이거 핵 그러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덥습니다. 덥고. 핵입니다 정말.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거 끝내고 여기 나가서 이 시원한 맥주 한잔 해야 되겠는데 맥주 한잔 하러 가실까요? 네? 저도